당연히 위조한 사람들도 기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위조한 사람이 없이 위조한 그렇죠. 위조만 있다. 그건 잘못된 그게 거죠. 위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그게 위조가 될 수 있는 뭐 택시 타고 갔다 택시 타고 오면 뭐 그거 뭐 별건 아닌데. 안녕하십니까. 하늘색 꿈 백선민입니다. 조국 관련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 형식으로 아니면 그냥 대화하는 형식으로 뭐 대담 형식이 되겠죠. 우리가 뭐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론은 좀 어렵고 어차피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소가 돼 있고 조국 장관님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 기소 내용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어젠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. 조국 장관님에 대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전반적인 걸 다 들춰내지 못하겠지만은 그 대표적인 걸 좀 끄집어내서 과연 이게 정당한 법 집행인지 참 이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제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조국 죽이기의 일환인지 이걸 좀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공소장 기준으로 예. 검찰 공소장 기준으로 좀 객관적 사실들, 언론 보도들 이런 걸 좀 취합을 해가지고 내 비전을 다 빼고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뭐 입시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.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조국의 딸 조민 씨가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가 됐었는데 조민 씨는 단국대학교 의대연구소에서 2주 동안 실험실 견학 등의 체험 활동들을 하고 실험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었으나 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. 뭐 이거는 알고 계시죠?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 논문이 이제 취하가 됐죠. 그 단국대 논문이. 네, 단국대 논문은 이제 그 어떤 그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윤리위원회에다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단국대에서 취하가 됐던 거고, 처음에 굉장히 이제 우리 최순실 과거, 정유라 입시비리 때도 그랬지만 이게 입시비리라는 게 굉장히 폭발성이 있어요. 내용은 둘째치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. 그래서 처음에도 이제 그 검찰에서 찍고 나온 게 이제 들고 나온 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. 이걸 처음에 기소를 한 거지 이제 그걸 갖다 일단 기소를 해놓고 나머지 걸 자꾸 줄줄이 붙여서 많이 키우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국대 이제 표창장 단국대 그 인턴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허위라는 거죠. 검찰에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거는 논문을 제1저자로 등재가 됐는데 그때 당시 조민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예. 한영외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이 논문을 과연 쓸 수가 있냐, 정말 제1저자로 등재될 만큼의 기여도가 있었냐, 이게 굉장히 큰 논쟁거리고, 그러니까 논문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제목 자체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내병변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요소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이거든요. 제목만 봐도 사실은 뭐 다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뭐를 연구하는지 좀 알기가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 쓰기에는 좀 1저자로 등재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알기로는 그 논문 전체에 대해서 그 연구에 참여한 건 아니죠. 인턴으로 들어가서 초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초록이라는 것은 전체 이제 연구 논문에 그 간단하게 이제 몇 페이지를 줄이는 거죠. 학술대회 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학술대회 논문을 기재하기 이제 어떤 학술대회에서 이 논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 오신 분들이 다 읽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초록이라는 것은 거기에 내용을 함축하는 거죠. 몇 페이지로다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내용을 갖다가 초록은 그 공주대학교
그 논문이고 요거는 단국대학교. 아, 그랬나요? 네네. 아, 제가 혼란은 워낙 많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는데,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1저자다, 2저자다 하는 것은 생명윤리위원회가 그 어떤 그런 기준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.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기준이 없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 안 했더라도 젊은 친구가 어린 친구가 와서 열심히 와서 공부하는 모습이 교수 눈에 들었다든지 하면은 조금 등재도 해주고 했던 모양인데, 그것이 무슨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것이 합법이냐 유법이냐를 항상 보는 겁니다, 그게.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유법이냐를 갖다 이제 법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따져지겠죠, 이제. 아무튼 뭐 대한병리학회에서 논문이 취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. 그게 이제 좀 알아보니까는 3가지 정도의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된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거. 예. 두 번째로는 그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은 것처럼 행사한 점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문의 저자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자 기준에 다 부합하지 않는다. 예. 총 6명이 논문에 참여를 했었는데 나머지 5명은 논문 저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1명만 뭐 적합했다. 이거는 장영표 교수가 또 인정을 한 부분이더라고요. 예. 네, 그래서 이 조민 씨가 왜 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고등학생이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다른 내용을 좀 보니까는 한영외고 학생이었는데 제일 저자로 등재됐을 때 조민을 그 스쿨, 그러니까 한영외고 고등학생으로 이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표기 안 하고 의과학연구소라는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왜 조민을 고등학생인데 의과학연구소로 표기를 했나 또 알아보니까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을 한번 전수조사를 했었어요, 교육부에서. 왜 전수조사를 했었냐 하면은 교수들이 자기 자제들이나 아는 사람들, 아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논문 저자로 등재시켜주면서 그거를 스펙으로 다른 학교 들어갈 때 입시에 이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편법?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예. 교육부들이 그런 미성년자들이 포함된 논문들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총 549건이었고 그 중에 단국대학교 논문이 단국대학교에 미성년자가 포함됐던 논문이 총 12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국대학교 논문에 조민 씨가 포함된 논문들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12개 중에 근데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이게 왜 포함이 안 돼 있나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스쿨로 검색을 해가지고 논문을 다 교육부가 조사를 했는데 의과학연구소라고 표기가 돼 있으니까 고등학생 미성년자 논문 저자에 그 검색하는 데서 제외가 된 거죠. 이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. 이것도 좀 일종의 편법으로. 아니, 그러면 실제로 아닌가. 저걸 이렇게 그 인턴 그 논문에 등재되는 것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유익하게 써먹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내용이? 맞습니다. 네. 근데 이거 저 사람 그렇다면 서류상에는 대학생이잖아요. 걸러지지 않을까, 그럼 입시할 때? 의과학연구소로 등재. 그렇죠. 그럼 자기는 대학생이잖아요. 의과학연구소가 대학생인가? 그렇죠.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은 아니잖아요. 대학생이든 그렇죠. 연구자든 뭐 네. 하잖아요. 그죠? 네. 그러면 그걸 갖다가 대학에다 제출하면은 대학에 제출하면 걸러지지 않겠어요? 이 사람은 대학생인데 또 대학을 들어오나?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의대생이 단국대학교 뭐 의대생이라든지 학생으로 표시를 했으면은 뭐 학생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의과학연구소라고 표시했을 때 이게 학생으로 볼 수 있을까요? 당연히 학생이나 연구자들이죠, 그러면은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고등학생 연구자가 되긴 좀 아니죠, 그건. 그럼 내가 거기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네. 그 소속이 명기된 걸 갖고 가서, 내가 그래도 이런 그 서류를 갖다 내면은 그 입시 보는 그 대학에서 검토할 거 아닙니까? 그럼 넌 대학생이네, 연구자네? 또 내 대학을 들어와? 당연히 안 되죠. 저 논문은 대학 입시에서,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 논문은. 그리고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내가 인턴으로, 활동을 했다. 한두 줄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갖다 놓으면 과대할생에 만들었다. 열심히 활동했는데, 거기서 무슨 이유로든 간에
그 연구소 소속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제1저자라고 그 조국 장관 따님은 거기다 자기가 제1저자라고 쓰지도 않았어요. 모든 입시에 그냥 자기가 인턴 생활을 했다고 한 줄 쓴 게 답니다, 그게.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떤 인턴 경력을 갖다가 허위로 부풀리거나 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봤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런 목적으로 갔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래서 만약에 저걸 갖고 가서 거기서 인턴 증명서를 대학에다 제출했다든지 입시에 볼 때 또는 거기다 자세하게 내가 단국대에서 이러이러한 논문을 써서 거기에 내가 제1저자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썼다고 하면은 그러네, 논문 저자 등재된 거는 그 입시에 사용을 하지 않은 거네요. 예, 그렇죠. 거기서 이제 인턴을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별개의 문제지, 그게. 근데 그 조국 장관님 따님은 인턴 생활을 했다는 거고, 단국대에서도 인턴을 갖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주장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, 지금. 네. 근데 검찰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. 또는 활동을 갖다가 허위로 부풀렸다.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, 지금? 장영표 교수한테 정경심 교수가 단국대학교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에 교수한테 부탁해서 자필 서명을 받았다. 예. 그래서 이걸로 입시에 좀 도움을 받았다. 뭐 이런 이야기인데 검찰의 주장은. 네. 그러니까 저기 지금 이 논문은 그냥 필요가 없는 부분이네요, 검찰은. 그렇죠. 그 자체가 논문을 갖다가 이미 그게 뭐 부정적인 거는 없는 거죠. 그 불법이 있다거나 도덕적으로 왜 너는 왜 저자도 아닌 게 저자로 들어가서 거기다 이름을 올렸느냐 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윤리위원 그게 그게 정립이 되기 전에 아마 일었던 문제로 알고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나경원 대표의 아들은 거기도 서울대 대학생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. 그건 오히려 그 윤리위원회 그 강령이 확정된 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건 어디가나 위법이 될 소리가 크죠. 근데 여기는 그런 강령이 확정되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정종신 교수가 그 교수님한테 단국대 교수님한테 사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. 네. 그리고 저분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자필 서명을 했다. 그러니까 서명한 거 아니고 사주를 받아서. 그래서 네. 친분이 됐든 뭔가 대가를 받았든 뭐 물질적 대가를 받았든 아니면 내가 친분에서 사실 봐줬다. 그러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저분은 기소가 됐나요? 기소 안 됐죠. 그럼 왜 기소가 안 됩니까? 허위 인턴 발급을 했는데 허위 그 인턴 증명서 발급했으면은 그거를 행사한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되면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단국대 교수 당연히 기소가 돼야죠. 그렇게 서명을 한 단국대 그건 정범 아닙니까? 교수도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했잖아요. 공범이니까. 공범이죠. 당연히 정범이죠. 저분이 정범은 진짜 범인은 저분이죠 이제. 공범이나 같은 의미긴 한데 그럼 저분이 위조를 안 해줬으면 정경심 교수가 못 썼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분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. 그럼 저분은 당연히 기소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네. 그렇지 않습니까? 죄를 진 사람이 있는데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장무라비를 갖다가 그게 기소를 했어. 그럼 장무라비한테 물건을 넘긴 그 절도범은 냅뒀다.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네요. 절도범 먼저 잡아놓고 그게 이제 넌 위조를 해줬으니까는 단국대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기소하고 그걸 갖다가 행사해버린 입시에 쓰려고 쓴 또 그 전에 사주를 한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도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허위로 만드는 위조한 교수는 기소를 안 했다.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왜 안 했지? 그걸 갖다가서 그러면? 법원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빨리 기소 여부를 가려라. 이 사람이 죄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으면은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사람이 위법한 게 아니란 거 아닙니까? 그 인턴 증명서가 죄를 못 물으면은 그럼 그걸 쓴 정경심 교수가 무슨 죄를 물을 수 있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부산 호텔 문제라든지 각종 증명서 발급한 사람들이 하나도 기소가 안 돼 있어요. 그 사람들은 왜 기소를 안 하느냐? 이건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은 여러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죠. 당신들 솔직히 얘기해.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당신들을 그냥 넘어가 줄게. 라든지
혹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검찰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유도해냈든지 그랬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당연히 위조한 사람들도 기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위조한 사람이 없이 위조한 그렇죠. 서류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. 그게 위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러면은 그게 위조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. 기소를 안 했으면 위조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.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이걸 다 위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. 그러면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람들을 속인 건가요?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? 그죠? 속였다기보다도 여론을 호도한 거죠. 이 실질적으로 입시에 관련된 각종 표창장, 그다음에 뭐 이런 인턴 증명서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. 아주 그냥 죄질도 나쁜 것도 아니고, 다만 이게 입시와 관련되고 학생, 학부모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터뜨려서 그걸로 기소하고 막 여론을 갖다가 어렵게 몰고 가는 거지,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갖고 간 거는 사모펀드죠. 여기서 크게 한번 걸려서 제대로 이제 죄질이 나쁜 우리 자본시장을 갖다 교란한 이런 걸로 다 몰고 가려고 했던 거지. 제가 볼 때는 뭐 표창장이라든지 그 인턴 증명서에 대한 것은 좀 말초 신경을 건드렸다. 크게는 건드려놨지만 지금 뭐 크게 내용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동양대 표창장도 그렇고 지금 뭐 공주대 인턴 증명서도 대학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럼 일단 공주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예.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면서 검찰은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?